네, 풍수라 하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여행. 오늘 첫 코너는요, 역시나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비급 시간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인생 4계절, 10년 주기 석화 리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과연 성공과 실패의 주기 패턴에는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도 자세한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797-8100번입니다. 797-8100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동양 미래 예측학 박사십니다. 소재학 박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건강하셨죠? 네, 건강했습니다. 네. 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고요. 또 조금만 노력했는데도 큰 성과를 이뤄낼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지만 누구나 다 성공을 하는 건 아닐 텐데요. 박사님, 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보통 사람들은 네. 자,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렇죠? 네. 노하우라고 하죠.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 하우라고 하고, 또 어떤 아이템, what, 이 두 가지를 성공과 실패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바로 when, 때라는 관점. 아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별로 노력한 것 같지 않은데 잘 될 때가 네네. 있고, 이런 성공이나 이런 실패의 흐름들이 그냥 우연 같아도 우연 속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규칙을 제대로 알아서 활용한다면 우리 부동산 TV 시청자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인생의 동반자, 지혜로서 써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저도 실제로 최근 들어서 얼마 노력 안 한 것 같은데 좋은 성과 얻어냈을 때도 있었고요. 예.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됐을 때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참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10년 주기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의 시작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편안하게 한번 얘기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판사보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우리 드라마를 보면은 잘 나가다가 반드시 한 번은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네. 그리고 그 성공한 사람 보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맞아요. 자, 누구나 굴곡을 겪어요. 좀 영웅 후걸치고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제가 이제 그런 성공이나 이제 개인적인 카운셀링도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옵니다. 살다 힘든 일을 겪으면은 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아주 황당한 표정을 짓고 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 누구나 굴곡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잘 나가는 영웅걸도 어려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왜 당신과 선생님과 선생님 가족분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누구에게나 그런 흐름의 때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걸 인생 사계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막연하게 있다는 것,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네. 이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허. 바로 이 석화 리듬은 이런 규칙성이 있는데 이 규칙이 10년을 주기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즉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흐름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또 10년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대자연의 사계절처럼 변화되는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겨울 3년, 뭐 봄 2년, 여름 3년, 가을 2년 네. 이렇게 여름과 겨울은 길으니까 3년씩이고 봄과 가을은 짧으니까 2년씩이고 이렇게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잘 활용한다면 내가 올해 투자를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멈춰서 해야 할 때인지 밀어붙여야 할 때인지 아니면 물러나야 할 때인지 나가야 할 때인지 네.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바로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는 시간들을 지금 가져볼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잠깐 한번 화면 한번 보시죠.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나무가 네 그루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저 나무 네 그루죠? 네 그루죠. 네 그루 맞죠? 잘 봅시다. 저게 네 그루일까요? 한 그루일까요? 아, 잘 보면은 그렇겠네요. 네 그루처럼 보이지만 네. 똑같은 나무 하나가 봄에는 이렇게 푸르게 이렇게 막 울창하는 모습. 네네. 그 다음에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넘어갔다가 그렇죠? 한 늦여름쯤 갔다가 가을이 돼서 이렇게 가을 이렇게 단풍이 물들었다. 네. 겨울에는 다 나뭇잎이 단풍이 떨어진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네. 즉 한 그루의 나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대자연의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는 이렇게 대자연 속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사계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사계절이 있다는 것들을 어떤 학자가 정확히 개발하고 발견해가지고 네. 이걸 쉽게
누구나 찾아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까지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학자가 누군지는 이제 곧 알게 되겠죠. 네. 예, 반갑습니다.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잠깐 화면을 또 보면은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이 나와 있죠. 네. 이순신 장군은 누가 알듯이 전승, 즉 세계 전쟁사에 유례 없는 그렇습니다. 그의 승리를 거둔 네. 그런 분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전쟁 중에 썼던 일기를 우리는 난중일기라고 합니다. 자, 난중일기에는 주역점을 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물론 주역점이라고도 하고 척자점이라고 하고 또 현재 어떤 학자가 이제 개발해서 이걸 우리의 고유의 유점에 따라 밝히고 있는 학자분도 계십니다. 네. 자, 근데 어쨌든 난중일기에는 주역점을 쳤답니다. 이 얘기는 점을 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점이라고 할 때 점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점이란 미래를 알게 하는 방법인데 네. 그것 중에서 직관을 응용하거나 어떤 신적인 것 통해서 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어쨌든 자 오늘 장사하면서 장사꾼들이 첫 장사를 딱 보고 오늘 내가 첫 장사 잘 됐으니까 손님 많이 올 거야 마수거리라고 표현한다고 네, 네.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 이게 바로 점을 치는 겁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점 쳐보셨나요? 자 오늘 아침에 까치가 옵니다. 까치가 오니까 나 오늘 참 손님이 올 것 같은데 귀한 손님 좋은 일 있을까? 아니면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장례차를 봤다. 네. 그러면 참 오늘 돈이 들어온 거야. 좋은 일일 거라. 이런 속설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다면 이미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어쨌든 뭐 점 치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 이순신 장군은 자, 우선 전쟁에 이기기 위한 준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첫째, 그 정보를 통해서, 미래 정보를 통해서 미래라든가 적군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네. 거기에 대한 판옥선이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결국에는 거북선까지 만들어 놓고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그 병사들을 먹일 식량도 비축해 놓고 체력도 보강시켜 놓고 훈련도 철저히 해 놓고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전쟁을 아무 때나 하진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반드시 자신에 맞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어떤 점친 일화에 보면은 밤에 점을 쳤는데 상당히 안 좋은 해가 나왔다. 네. 그래서 진을 밤에 옮겼더라. 뒤로 옮겼더니 보니까 새벽에 적군이 기습을 했더라. 뭐 이런 게 나오듯이. 여기서 중요한 것, 실제 이순신 장군은 국가에서 임금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얘기했어도 안 했습니다.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됐을 때는 정말 네네. 백의종군까지 하면서 완전히 거의 모든 걸 내놓을 정도가 되는 그 정도까지 겪으면서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뭐냐? 바로 자신의 때를 찾기 한 겁니다. 만약에 그 시기에 이순신 장군께서 싸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했다면 아마 좋았겠죠, 결과가. 세계 우리나라 역사가 네.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계절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겨울을 만났다 춥죠. 네. 근데 추우니까 겨울 싫어. 그래서 막 겨울이 싫다고 열심히 기도해. 그럼 겨울 안 올까요? 오죠. 혹은 어떤 행위, 특정 행위, 뭐 굿이라든가 특정 행위를 하면 겨울이 좀 대충 건너뛸까요? 아니요. 착한 일 하면 겨울이 일찍 끝날까요? 아니면 인간성 더럽다고 늦게 끝날까요? 겨울은 겨울만큼 시간이 지나야 끝납니다. 네. 이렇게 큰 흐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큰 흐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똑같은 겨울인데 옷 한 벌을 준비하고 따뜻한 지방에 있다든가 아니면 따뜻한 곳에 이렇게 양지바른 곳에 집을 짓는다든가 네. 이렇게 함으로써 겨울을 덜 춥게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이 석가리듬은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단 그럼 노력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여름을 좀 더 덜 덥게, 아하. 가을을 좀 더 풍요롭게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안다라면은 잘못된 역학인이라든가 잘못된 어떤 이런 분들에게 아마 이렇게 좀 현혹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즉 아무리 어떤 분이 앞으로 인생에 겨울이 있다 나에게 너무 힘들 것이다. 네. 그런데 당신이 이러이러한 뭐 부적을 한다든가 이러이러한 기도를 한다든가 하면서 이 겨울을 그 여름으로 건너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면 이건 우리가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계속하는 한 그것은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네. 신조차도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어떤 신조차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함부로 바꾸진 않습니다. 네. 단 뭐냐?
봄, 여름, 가을, 겨울 안에서 그들은 기적을 일으켜주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 준비나 노력을 통해서 예. 어느 정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만들 거죠. 수 있는데 중요한 네. 것, 바꿀 어떤 수는 분들이 없는 거죠. 운을 바꿔준다라고 얘기할 때 네네. 정말 운을 모든 운을 겨울을 여름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 뭐가 있느냐? 겨울인데 우리가 좋은 자리를 찾거나 좋은 땅을 구하거나 네.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방향을 찾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계절 겨울인데 덜 춥게 가을인데 좀 더 풍요롭게 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똑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겨울이 언제였느냐? 바로 고초를 당하고 이렇게 백의종군하고 네네. 이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그럼 그 시기에 그분이 임금의 말을 들었다 하면은 잘 됐을까? 안 됐죠. 즉 아닙니다. 그 시기는 뭘 하든 이순신 장군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네. 근데 그는 뭐를 선택했느냐? 전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어떤 자기 전쟁을 할 수 있는 틀을 갖추게서 준비를 하고 자신은 자기 몸을 버린 겁니다. 네. 바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분이 나중에 영웅으로 남을 수 있었고 네. 우리나라도 유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석가리듬은 내 삶 자체, 여러분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의 삶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정확히 알아서 때에 맞춰서 봄에 씨앗을 정확히 뿌리고 그리고 여름에 열심히 김을 메고 그럼 가을에 정말 최대한 풍요를 거두고 그리고 나서 겨울에는 쉬면서 씨앗을 고르는 겁니다. 네. 누군가가 가을을 맞았는데 좀 추수가 적어. 그래서 이제 늦가을에 씨앗을 뿌려. 아니면 겨울에 초겨울에 열심히 씨앗 뿌려.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겨울에 열심히 씨앗 뿌리고 나서 봄이 오면 어떡합니까? 자, 뿌린 씨앗은 전부 다 죽어 있고 네. 몸은 동상 걸려 있고 그리고 뭐라 합니까? 역시 인생은 만만한 게 아니야.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겨울에 씨앗 뿌린 농부를 우리는 현명하다고 얘기하지 않듯이 네. 겨울은 쉬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준비를? 바로 봄을 맞을 준비를 해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석가래도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잠깐 한문을 다시 한번 화면을 잠깐 봅시다. 네. 여기 나와 있지만 성공과 실패의 10년 주기 리듬입니다. 석가래듬. 그리고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누구에게나 단지 이것이 한꺼번에 명쾌하게 확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10년 주기 흐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 주기 석가리듬이 있고 또 120년 주기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주기도 있고 3년 주기도 있고 6개월 주기도 있습니다. 네. 이런 모든 주기들이 이렇게 상승곡선에 있을 때 좋을 때 만나면 우리는 로또를 맞는 겁니다. 우리. 그런데 이런 모든 주기들이 하락곡선 이렇게 있으면 거의 벼락 맞는 것 같은 네.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사실 최소한 우리 부동산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전부 다 겹치는 겨울을 만나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인연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자,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120년 주기의 흐름. 그것은 삶의 큰 바운다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년 주기의 흐름. 이 중에서 120년 주기의 흐름은 조금 여러분들이 찾기가 쉽진 않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 10년 주기의 흐름은 바로 이 강의만, 앞으로 진행되는 요 몇 강의를 잘 들으면은 스스로 찾아서 내가 올해 투자해도 될까? 아니면 물러서야 될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우리 애가 성적이 좀 약한데 재수를 시켜도 성적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예, 이런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석가리듬에 네.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석가리듬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0년 중에 5년은 운이 상승하고 5년은 하락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10년 중에 5년. 5년은 뭘까요? 아까 겨울 3년과 봄 2년, 요 시기 5년 정도는 약간 어려운 흐름입니다. 네. 즉, 봄부터 에너지는 상승을 하지만 겨울과 봄, 대자연의 봄이 풍요로운 겁니까? 희망이 생기는 겁니까? 희망이 생기는 새로운 거죠. 희망이 생기는 네. 것이죠. 그래서 석가리듬의 봄은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아직 잘 나간 시기는 아닌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름부터는 잘 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을은 최고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래서 겨울과 봄 5년이 조금 약한 시기. 네. 그리고 가을과 여름, 겨울 3, 5년이 좋은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한번 또 보면은, 여기 자세히 보면은, 자, 봄이 2년, 여름이 3년, 가을 2년, 겨울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특히 잘 본다면은, 겨울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 나가다가 네. 갑자기 막 일이 꼬이고 애들이 공부 잘하다가도 공부가 잘 안 되고 친구들하고 적응이 안 되고 막 싸우고 오고 직장에서 막 인정받다가 갑자기 까마득한 후배가 내 자리를 넘버버리고 네네. 밀려버리고
막 인정이 안 되고 이럴 때가 겨울인 겁니다. 몸도 이유 없이 좀 안 좋아지고 보통은 이런 겨울이 몇 년이라고요? 3년이요. 3년입니다. 근데 3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잘 모르고 이런 일에 딱 접어들면 아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다가 잘못하면은 네. 아, 혹시 내가 부정을 탔나? 아니 무슨 일이 걸렸냐? 혹시 뭐 내 삼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삼재나 아홉수 같은 거 전혀 근거 없는 미신이라겠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어떤 무속인들의 역할 때 잘못된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걸 빌미로 이제 겁을 줍니다. 아. 당신이 뭐 때문에 그래? 조상이 뭐 잘못해서 그래서 뭐를 풀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 돈을 날리고 뭐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럼 겨울에는 좀 마음 좀 내려놓고 여유 예. 있게 준비하는 시간 그렇죠. 가지는 게 더 좋겠네요. 겨울이라 할 때, 만약 겨울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힘이 들지만, 네. 잘 보세요. 가을에 어느 정도는 비축한 게 있습니다. 있든 없든 조금은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걸 가지고, 만약에 조금이면 조금, 많이 가지고, 겨울은 다음 봄을 준비해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놀고 있을 수 없다라면은, 우리가 가을까지는 이만큼 100의 노력을 하면 200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겨울은 100의 노력을 했을 때 200이 아니고 100도 아니고 한 50 정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100의 노력을 했을 때 봄이라면은 7, 80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여름이라면은 100에서 150 정도 예를 들면은 가을이면은 100의 노력을 해도 200 혹은 300까지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겨울은 100의 노력했을 때 50 정도밖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혹은 30도 나오고. 네. 그래서 똑같은 걸 얻기 위해서 평소에는 대략 해도 됐다라면은 석가리듬의 겨울을 만났을 때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걸 얻기 그렇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이런 흐름들이 겨울이 되는 거고 봄은 어떠냐? 이제까지 막 힘들었다가 이제 야 마음을 잡는 시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제 돈이 뛰었어. 누구한테 미자 발 네. 받아먹다가 돈이 뛰었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잠도 못 자고 씩씩거리고 맨날 이렇게 하다가 네. 어느 순간 딱 돼가지고 그래 그것도 팔자소관이지 하면서 포기를 딱 합니다. 그래 마음 잡아볼까? 이렇게 포기하고 마음대로 하는 시 이게 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가을에 대기업 이렇게 부장하다가 이사를 진급 딱 하려다가 잘렸어. 네. 그게 겨울입니다. 네. 그럼 이제 씩씩거립니다. 그래 놀고 있어. 놀고 있느니 경비자리라도 하시겠습니까? 하려고 합니까? 내가 어디 부장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그놈의 너 김 XX 누구 XX가 짜증을 해서 내가 안 됐지 실력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안 합니다. 이게 네. 겨울입니다. 가슴 아파하는 힘든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럴 때가 겨울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기 딱 지나면 아 이것도 팔자소관인 거구나. 네. 이러면서 자 마음 딱 자꾸 배기종을 하면서 야 경비자리도 해볼까? 이게 바로 봄입니다. 봄이 오면은 마음이 이제 약간 풀려가면서 마음을 네. 잡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참 온갖 애매한 이렇게 짓 하고 다니다가 봄이 딱 오면 어떡합니까? 아 이제 내 마음 좀 잡아볼까 하면서 마음을 잡는데 네. 아직까지 성과가 잘 나타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마음을 잡는 시기 이게 봄인 겁니다. 보통 2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름이 되면은 네. 이제 3년입니다. 서서히 능력을 인정받는 겁니다. 아, 여름 되면, 자, 직장에서 친다면은, 신입사원 연수기간이 봄이라면은, 여름은 서서히 인정받는 시기. 네. 막 대리, 뭐, 과장, 이렇게 하면서 인정을 막 받아가면서, 야, 잘 나가서, 갑자기 여름이 되면 그럽니다. 막 연락이 옵니다. 아, 누구는 잘하네, 뭐, 이렇게 하면서, 아, 갑자기 오래간만에 한번 만나자, 뭐, 이렇게 연락도 오고. 네네. 옛날에 막 서먹서먹하던 친구들도 전화해가지고, 밥 사줄게 만나자고도 하고. 뭐, 직장 이렇게 가면은, 그 선배들이 위에 상사가, 아, 김 대리는 참 일 잘해. 능력도 있고 싹싹하고 좋아. 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사실은. 네. 뭐 이렇게도 하고. 동창회를 가도 직구하고 여자분들은 대충 쌀 씻어도 밥이 맛있게 됐다고 하고 어디 가면 막 칭찬받고 막 애들도 엄마 오늘 뭐 이렇게 이뻐 왜 이렇게 뭐 이런 얘기 자꾸 네. 한다든가 이런 게 여름인 겁니다. 그러면서 능력을 인정받는 시기. 이 시기가 3년입니다. 그러다 가을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최고조가 되는 겁니다. 수학을 하는 시기니까요. 그렇죠. 결실이니까. 네. 이제까지는 이제 목에다 힘도 좀 줄 수 있고, 네. 직장으로 치면 이제 거의 이제 부장, 뭐 이런 정도까지 돼갖고 실권을 쥐고 책임을 지면서 목에다 힘도 딱 쥐고, 어깨 깊숙이 조금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유도 생기고, 네. 모든 것들이 이런 게 가을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시기. 그래서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이 가을 2년과 늦여름 1년 합해서 3년을 우리가 전성기라고도 부르게 돼요. 네. 제일 잘 나가는 시기. 대외적으로 무지하게 잘 나갑니다. 이때쯤 되면은 말 한마디면 거의 다 해결이 돼. 그래서 이제,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아. 이런 시기가 바로 가을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이제 늦가을 딱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까지 모든 것이 잘 나가다가 잠깐 문제가 하면 살짝 생깁니다. 네. 자질수상한 일이 생깁니다. 감히 나한테 함부로 못하던 후배들이 하면 살짝 실수를 합니다. 물론 내가 아직 그들에게 밀려나진 않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시기.
잘하던 신랑이 조금 딴짓하는 것 같지만 잘 대해주지 않아요. 네네. 바로 이런 시기들. 아침만 되면은 이렇게 따뜻한 커피를 타주고 싹싹하던 집사람이 약간 뭐 이상하게 나를 대한 태도가 소홀해진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겨울로 접어들기, 늦가을에서 겨울로 네. 접어드는 시기. 몸도 찌푸둥한 것 같고 이럴 때. 그런데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자존심 상한 일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이 업계에서 이미 이 정도인데 내가 약간 조금 실패를 약간 합니다. 조금 크지 않게끔. 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데 이때쯤에서 어떤 게 오느냐. 기회가 한번 제공됩니다. 기가 막힌 아이템이. 요 정도로면은 사업을 이제까지 해서 재미를 봤는데 이 아이템만 성공하면은 완전히 내 업계에 대해서 내 삶이 완전히 180도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이 오고 내가 이제까지 잘했기 때문에 다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한번 발목에 딱 잡히면서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네. 그런 흐름입니다. 이게 바로 운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늦가을에서 초겨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겨울을 만나면은 정말로 이제 모든 것들이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잘해주던 친구들도 갑자기 멀어진다든가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바로 이게 바로 석가리듬의 겨울이 들어갑니다. 그럼 겨울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겨울을 맞으면은 네. 돈 잘 벌어오던 신랑이 갑자기 돈을 못 벌어와. 그럼 신랑 바꿔야 됩니까? 안 되죠. 바로 그런 때가 있는 거다 네. 보니까 조금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 공부 열심히 하면서 잘 나가던 우리 아들내미가 석가리듬의 겨울을 딱 만나니까 갑자기 방황을 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힘든 일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 야, 너 나가주고. 아닙니다. 그냥, 이 시기가 겨울이나, 야,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더라. 저 부동산 TV에서 봤어. 그러면서 네. 얘기를 해주고, 이 시기는 조금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조금 더 열심히, 즉 네가 요전엔 요만큼만 공부해도 이렇게 성적이 이만큼 나왔지만 이 시기는 그렇지 않을 때니까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친구 간에도 네 말이 오해를 일으켜서 자꾸 막 그 애매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말도 조금 더 조심하면서 이렇게 하면 친구를 해야 된다. 물론 요 3년이지만 이게 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안에도 좋은 시기, 나쁜 시기가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대략 이렇게 간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대비를 한다라면 겨울을 현명하게 남으로써 봄에 좀 더 현명한 봄을 맞이하고 네. 더 좋은 가을을 또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흘려가는 것이 바로 석가리듬이 들어가면 석가리듬입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석가리듬을 알아보고 또 유명한 그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시죠? 마이클 잭슨처럼 잘 나가는 사람도 바로 석가리듬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잘 나갈 때가 있고 못 나갈 때가 있고 지금 또 한참 동계올림픽 많이 하고 있죠? 네. 소치인가요? 안현수 선수. 과연 앞으로도 몇 명 운이 좋을까? 왜 그런 일을 겪을까? 예전에 그 2002년 월드컵 때 네네. 홍명보 선수 무지하게 떴죠, 네. 많이? 예, 그리고 나서 2012년 또다시 코치를 또 떴죠? 네. 축구가 2002년에 떴습니다. 2012년에 또 축구가 뜹니다. 10년 주기네요. 예, 10년 주기입니다. 네. 우리가 IMF가 언제죠? 1997년, 98년도? 이때 IMF가 금융위기입니다. 네. 그 2008년도부에 또 금융위기가 왔죠. 이런 것처럼 무조건 10년 주기만 아니지만 이런 것처럼 정확히만 한다면 10년으로 반복된 주기가 있고 그 10년이 사계절로 나눠서 이렇게 잘만 활용한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큰 동반자로 지혜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 기대하세요. 네, 정말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석가리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한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겨울철에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내야 봄 그리고 여름, 가을에 더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때를 기다리라 라는 말이 있듯이요. 정말 때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인생 4계절 10년 주기 석가리듬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